25년 전 한 가족의 운명을 가른 끔찍한 사고가 있었어요. 그 사고는 25년 후에 새 집안의 운명을 흔들었습니다. 먼저 한우진이 입원한 병원부터 가보죠. 간경화 말기 판정을 받은 한우진은 점점 의식을 잃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었고요. 의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듯 딱 잘라 말했습니다. 이제는 가족 간 간이식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말이 떨어지자마자 고성이가 가장 먼저 돌아본 사람은 지은호였습니다. 은호야, 내 오빠 살릴 수 있는 사람 지금은 너밖에 없어. 오빠 좀 살려줘. 이 말에 지은호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키워준 엄마 정순이, 피로 묶였다던 생모 고성이, 그리고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오빠라는 남자. 버리고 간 사람이긴 해도 혈육인 오빠를 내가 모른 척해도 되는 걸까? 분노, 죄책감, 혼란이 한꺼번에 올라오면서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죠. 그때 병원 원무과에서 이상 신호가 하나 포착됩니다. 간이식 관련 서류를 정리하던 직원이 고개를 갸웃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보호자분들, 이 가족관계 서류가 조금 특이해서요. 특이하다니요? 한우진님은 박진석 회장님의 친자로 되어 있고요. 지은호님은 입양 기록이 따로 있는데 두 분이 같은 어머니의 자녀로 묶인 흔적이 있습니다. 재혼 임양 시점이 섞여 있어서 저희 쪽에서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하겠어요. 말은 공손했지만 내용은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같은 어머니. 고성의 얼굴이 순간 굳어버렸고 지은호는 그 말 한 줄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기류를 느꼈습니다. 저랑 우진 씨가요? 네, 서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다만 옛날에 정리된 기록이라 정확한 경위는 저희도 모릅니다. 정리가 끝나면 다시 안내드릴게요. 직원은 가볍게 넘기려 했지만 이 한마디가 앞으로 터질 큰 폭탄의 뇌관이 되는 셈이었죠. 전혀 다른 곳에서는 또 다른 거래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AP그룹 창업주 한경무 회장은 이지혁을 따로 불러 앉혔습니다. 겉으로는 맘대로 집과 AP그룹 인수 협상 자리였는데요. 대화를 돌리다가 불쑥 이런 말을 꺼냅니다. 이지환 대표, 개인적인 부탁 하나 꼭 들어줘요. 내게는 인연을 끄는 아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나랑 심하게 부딪히고 집을 나갔죠. 몇 년 후 지방에서 살다가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보고만 들었고요. 그 자식에게서 난 손주가 있었는데 지금 어딘가 살아있다면 나는 그 아이에게 내 재산을 상속할 생각입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나 회사 내부에 알려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대표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반드시 비밀리에 손주를 찾아내줘요. 대신 회사 인수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약속할게요. 재벌 회장의 이 한마디는 그냥 감상적인 말이 아니었습니다. 잠깐 고민 끝에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AP 실사 과정에서 과거 기록과 회장님 주신 자료 속에서 단서가 보이면 회장님께 제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비공식 조사는 생각보다 빨리 한 이름을 찾아냈습니다. 한경무의 외아들, 이름은 한도윤. 기록상 25년 전 교통사고 사망. 사망 당시 배우자, 자녀, 주소까지 꼼꼼히 적힌 서류가 함께 붙어 있었고요. 그런데 사고 기록을 더 깊이 들여다보던 조사팀 직원이 한 줄 덧붙여 보냅니다. 대표님, 초기에 작성된 보고서와 나중에 정리된 서류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배우자 관련 부분이 수정된 흔적이 있습니다. 누가 무엇을 왜 수정했는지는 아직 나와 있지 않았지만요. 누군가가 사고 이후 종이 위에 가족관계 변경 처리 흔적 정도로만 보였습니다. 이쯤 되면 그냥 우연이라고 넘기기 힘들어지죠. 사고가 났던 그 시절로 시선을 잠깐 옮겨볼까요? 25년 전 한 지방도시에서 한도윤은 잘 나가던 사업가였습니다. 가족회사인 AP를 박차고 나와 스스로 키운 회사 한도상사를 이끌고 있었고요. 옆에는 아내 그리고 4살 된 쌍둥이 남매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성공이 아니라 속도였습니다. 빚과 투자를 섞으면서 한 번만 삐끗해도 무너질 수 있는 구조로 달리고 있었던 거죠. 그 옆에서 숫자를 만지던 사람이 회사 회계 담당 배도훈이었고 관리팀에서 자비를 도맡던 여직원 한 명이 항상 배도훈 옆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름이 크게 중요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 하지만 속으로는 나도 한번 크게 살아보고 싶다는 욕심으로 꽉 차 있던 인물. 그러던 어느 날 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에 큰 사고가 납니다. 한도윤 가족이 탄 차가 고속도로에서 미끄러졌고 그 사고로 한도윤은 현장에서 숨을 거두고 그 옆에 타고 있던 아내는
끝내 깨어나지 못했다는 보고서가 남았습니다. 쌍둥이는 정반대의 운명을 맞습니다. 아들 우진은 크게 다쳐 혼수 상태에 빠졌고 딸 유라는 기적처럼 큰 부상 없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어떤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계산이 시작됩니다. 사장님도 돌아가셨고 부인도 의식이 없고 회사는 곧 부도입니다. 지금 이 사고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누구는 모든 걸 잃고 누구는 살아남겠죠. 배도훈과 그 여직원은 병원 기록, 회사 지분 구조, 보험 계약서를 나란히 놓고 밤새 이야기를 나눕니다. 무슨 합의를 했는지는 아직 누구도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사고 직후 작성된 초기 보고서와 며칠 후 최종본이라고 찍힌 서류 사이에 미묘하게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 사망 처리된 사람의 이름, 사고 이후 법적 상속인으로 정리된 이름, 그리고 주소를 옮겨간 어린 아이 기록. 이 차이를 지금 현재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딱 한 명뿐입니다. 25년 전 회계 담당 배도훈. 그는 지금도 어딘가에서 그때의 원본 서류 뭉치를 금고 속에 넣어두고 있습니다. 현재로 돌아와서 가장 급한 문제는 여전히 우진의 생명입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고요. 의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설명을 이어갑니다. 한우진 씨와 지은호 씨, 적합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반적인 남매보다 훨씬 높은 일치율이고요. 방 안 공기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고성이는 손에 힘이 풀려 의자 팔걸이를 꽉 쥐었고 지은호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의사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확한 판정을 위해서는 추가 검사가 필요하지만 간이식 측면에서는 아주 좋은 조건입니다. 생전 처음 존재를 알게 된 친오빠를 살리려면 자기 몸 한 부분을 떼어주는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 게다가 그 모든 걸 종용하고 있는 사람이 자신을 버리고 간 엄마라는 사실까지 떠올려지자 지은호 머릿속은 완전히 뒤엉켰습니다. 물론 고성이는 버린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거라 했습니다. 이때 옆에 서 있던 이지혁이 조용히 입을 엽니다. 은호야, 무슨 결정하든 나중에 자기 자신만 탓하지는 마. 남 때문에 억지로 했다 생각하면 평생 원망하게 돼. 말투는 담담했지만 안에는 자기 지난날에 대한 후회가 조금 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나도 집 사정 탓만 하면서 유학 꿈을 접었는데 이번에는 누군가 인생을 또 숫자로만 계산하는 편에 서고 싶진 않다. 지혁은 그렇게 스스로에게도 다짐하고 있었죠. 비공식 회의실에서는 또 다른 폭탄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참석자는 한경무 회장, 박진석, 이지혁, 그리고 고성희. 겉으로는 AP와 맘대로 집의 협력 구조를 논의하는 자리였지만 회의 막판에 한경무가 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여기 있는 건 나 혼자만 알고 있던 유언장 초안입니다. 법적으로 완성된 문서는 아니고 내 마음을 정리한 거라고 보시면 되죠. 모두의 시선이 봉투로 쏠렸습니다. 나의 손주 존재가 확인되는 순간 AP그룹의 일정 지분과 이사회 의결권을 그 아이에게 넘기겠습니다. 대신 그 아이를 이용해서 자기 욕심 채우는 사람은 내가 가진 인맥과 자원을 다 써서 끌어내릴 겁니다. 이 말은 곧 누군가는 단번에 재벌가 상속자가 될 수 있고 누군가는 순식간에 사기꾼으로 몰려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말이 끝나는 순간 고성희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손주, 상속, 지분, 의결권. 우진이만 살리면 그 다음은 계산과 불안이 뒤섞인 생각들이 머릿속을 휘저었습니다. 그때 회의가 막 끝났을 즈음 그녀의 휴대폰이 조용히 진동합니다. 고성희 이사님, 25년 전 사고 및 상속 관련 원본 자료 아직 제 금고에 있습니다. AP 쪽에서 과거 기록 확인하는 것 같던데 가격 다시 이야기해 볼까요? 문자 발신자는 배도훈. 25년 전 고성의 남편 한도윤 회사의 그 회계사였습니다. 고성이는 이 한 줄만으로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 자식이 아직도 그걸. 다시 병원 복도로 시선을 돌려볼게요. 늦은 밤 사람들 발걸음이 뜸해진 그 복도에서 지은호는 우진 병실 문 앞 의자에 앉아 조용히 혼잣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간을 주면 오빠는 살 수 있겠지. 근데 그럼 나는 이 사람들 사이에서 뭐가 되는 걸까? 옆에 앉아있던 이지혁이 천천히 대답합니다. 은호가 뭘 얻고 뭘 잃는지는 사실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적어도 이건 분명해. 이 선택은 누가 대신 책임져주는 선택이 아니라는 거. 대표님은요? AP 인수도 있고 한 회장님 손주도 있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대표님 인생에도 조금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지역은 잠시 웃다가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영향 있지 솔직히 말하면 겁도 나. 근데 예전에 나 우리 집 사정 탓하면서 내 미래를 통째로 포기했거든. 이번엔 누굴 살리든 말든 적어도 사람보다 돈을 먼저 보는 편에 서고 싶지는 않아. 그 말에 지은호 눈빛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누군가 자기 선택을 존중해준다는 느낌이 조금은 들어서였죠. 그때 복도 끝에서 날카로운 구두 소리가 울립니다. 두 사람 여기서 뭐해? 익숙한 향수 냄새와 함께 다가온 사람, 고성이. 눈가에는 일부러 번진 듯한 눈물 자국이 있었지만 입술은 굳게 다물린 채 나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 뒤를 따라 다른 발걸음이 또 들립니다. 이번엔 좀 더 무겁고 절제된 발걸음. 지은호 씨 맞으시죠? AP그룹 한 회장의 비서였습니다. 한 회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잠깐 뵙고 싶어 하십니다. 오랫동안 찾으셨다고 말씀하시네요. 순간 세 사람의 표정이 동시에 굳어졌습니다. 지은호는 왜 하필 나지? 라는 혼란으로 이 지역은 이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한다는 직감으로 고성이는 절대 안 된다는 공포로 그리고 어디선가 작은 사무실 금고 안에는 아직 한 번도 공개되지 않은 서류 뭉치가 잠들어 있습니다. 사고 직후 최초로 작성된 보고서, 정정이라는 도장이 찍힌 두 번째 문서, 그리고 누군가의 이름이 살짝 다른 글씨로 고쳐져 있는 한 줄. 그 종이들이 세상 밖으로 나오는 순간 누가 진짜 손주인지, 누가 25년 전 사고를 이용했는지, 누가 누구의 가족을 팔아서 자신의 자리를 지켜왔는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드러나게 되겠죠. 오늘 예상 줄거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은 아직 아무도 정답을 모르는 상태로 버티고 있지만 곧 한 장의 사고 기록과 간이식 동의서가 서로 맞물리면서 재벌과 족보와 사람들의 관계가 어떻게 다시 그려질지 다음 영상에서 더 깊게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가 궁금해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세요.